매주 목요일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를 균형 발전의 틀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이 가진 자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이시죠.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 그리고 정민서 평창 꽃순이 김치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우리 사회에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한지, 또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들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 나눴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 그걸 갖다 우리가 심층적으로 살펴봤을 때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 지역을 빠져나가서 이쪽 인구가 줄어드는 면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다는 이유로 빠져나갔지만 그들이 가서 거기서는 또 바로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저출산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소위 초저출산이라고 하죠. 0.85 이 정도로 합계 출산이 가장 낮은. 그래서 결국은 지역은 지역대로 힘들고 서울은 서울대로 또 과밀화 현상 때문에 힘든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몰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소위 이미 이제 1인당 소득으로 치면 3만 불 시대를 이제 넘어섰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그러한 규모를 갖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지역, 특히 이제 농촌이 그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 그것을 갖다가 그럼 선진국이 갖고 있는 조건들이 뭔가, 저는 이제 몇 가지 지표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식량 자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농촌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농촌이 잘 사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다. 그렇다면 결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쭉 따져왔던 재정 분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 봤을 때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자립적 성장 기반이라고 그러죠.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걸 주도해야 되는 주민들, 사람을 잘 키우는 것.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좋은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을,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잘 해오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그 평창의 사회적 기업, 평창 꽃순이인데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균형 발전이란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이란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자립적 성장 기반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자원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그게 우리 눈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자원이라는 것을 발굴을 못 하셨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면 결국은 귀촌하셨거나 귀농하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우리 정민서 대표님, 이제 그 지역에 젊었을 때 이미 귀촌을 하셔서 거기서 김치를 가지고서 우리 늘 옆에 있었던 거죠. 배추가 옆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관령에 황태도 옆에 있었고, 그걸 같이 상품화하고, 근데 단순히 상품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 요즘 고민하는 게 강원도 같은 경우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원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의 정말 주민으로서 정착하는데 신뢰를 쌓아가고, 그 신뢰가 어떻게 정착이 돼서 지역 주민으로서 다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는가, 그런 사례로서 모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그럼 얘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민서 대표님 나오셨는데, 자, 평창 꽃순이 우리 평창의 사회적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창 꽃순이 김치 대표 정민서입니다. 2009년 설립 당시부터 강원도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건강하고 신선한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철저한 위생시설로 만들어진 김치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 네. 그 지금 우리 평창 꽃순이 같은 경우 2009년에 애초에는 지금 주식회사 정민서 FNC 이게 사실은 뭐 대표님 이름을 땄던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됐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 했던 일들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뭐 많습니다. 해썹 지정을 받으셨고 김치 품평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을 좀 하셨어요. 또 특히 GTA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대상을 수상하고 동계올림픽 때도 공식 지정 납품업체에 선정이 돼서 이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또 이름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평창 꽃순이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까? 10년 동안에? 처음에는 가내수공업 수준이었었죠. 너무 작은 기업으로 이제 출발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예. 지금은 이제 6차 산업의 일환으로서 그 재미있는 김치 체험관도 이제 네. 설립을 하였고 그렇게 돼서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을 하면서 네.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같이 판매를 해줄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탄탄한 기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탄탄한 기업이요. 예, 아주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좀 돌아가서 뭐 우리 정민서 대표님의 좀 그런 스토리도 좀 듣고 싶은데 원래 서울 분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김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떤 겁니까? 계기는? 어머님이 이제 전통 요리사이세요. 어머니가요? 네. 예. 그래서 한식을 참 전공을 하셨었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사실 요리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전통 요리사시니까. 네. 그러니까 예. 어머님이 이제 딸이 셋인데 굳이 저만 이렇게 그 요리를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사실은 싫었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다른 걸 전공하고 있다가 예. 결국에는 어머님의 그 피가 가장 많이 흐르고 있었는지 예. 어머님의 그 수건 사업이셨어요. 무언가 음식을 가지고 네. 널리 많은 사람에게 사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마도 전통 요리사이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제가 어머님의 또 손맛을 이어받아서 예.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정민서 대표님 의상도 좀 범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원래 서울에서 또 의류 회사를 또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왜 평창이냐? 김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기를 들었고 서울에서 하시던 분들이 물론 이제 평창이 전국 최고의 또 고랭지 채소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지만 평창에 주목하신 계기는 또 뭐였을까요? 뭐 요즘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네. 고온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예. 평창은 양질의 고냉지 채소 단지의 최고의 사실은 그렇죠. 기온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그 고냉지 채소를 또 쉽게 수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평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창에 또 오시게 됐고 사실은 젊은 나이 10년 전이면 30대 중반 정도 되셨을 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평창에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저도 처음 그게 벌써 한 5년 전이네요. 5년 네. 전에 이제 인터뷰를 드렸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내려오셔서 이 고생을. 근데 그 얘기 하나하나 네. 그 고생해 간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정신을 갖춘 분들을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예. 직접 그런 걸 갖춘 분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겪어온 과정들,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화합 과정, 그다음에 공장 내에서 그리고 소위 이제 기업 내에서의 조직 문화를 읽어가는 과정들. 네. 그래서 갈등은 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그 소위 그 기업을 우리가 키워가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신용, 소위 기업 신용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 어려운 난관에 빠졌을 때 그걸 갖다가 극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또 그 과정을 갖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네. 예전에 손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그런 아주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아주 몸에 배 있는 그런 걸 제가 그때 봤었고요. 그래서 지역분들하고 그 친화돼 가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부를 때는 저 여자 그 여자 했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냥 우리 사장님 또는 꽃순이 이렇게 네. 해서 아주 친근하게 불러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귀농귀촌이라는 소위 사업들을 그리고 또 지역이 이제 우리가 고르게 발전해 갈 때는 저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바로 지역에 많이 계셔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었던 뭐 거죠. 교수님이나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대표가 귀농귀촌을 하신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평창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합이 된 가능했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예. 상생 효과가 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우리 저 평창 꽃순이 그 준비된 자료 영상 있으면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될까요? 예, 대표님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어떤 건가요? 이제 김치 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네.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새우를 가지고 새우장을 만드는 그 새우장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김치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는 조금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콩을 예. 활용해서 이제 장을 담그는데 그 장을 가지고 새우장을 만들면 훨씬 더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새로운 제품인데 제가 준 자료하고는 조금 더 앞서간 자료를 보여주시네요. 혹시 저 김치 관련된 그림, 김치 공장 관련된 그림이 준비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치로 시작을 해서 김치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뭐 다양한 또 식품들,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로컬 푸드 매장, 또 김치 체험. 뭐 다양한 사업적인 영역들이 넓어져 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과 그 소통을 하면서 네. 그 평창 꽃순이 김치의 근원은 지역과의 소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지역에 있는 자원이 없었다면 평창 꽃순이 김치가 없었겠고 그렇죠. 또 평창 꽃순이 김치가 이만큼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도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 혼자서 무언가를 이끌어냈다고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근원이 지역에서 나왔고 지역 네. 주민한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역이 갖고 있는 좀 한계라든지 제약 같은 것들이 낯선 젊은 여자가 와서 뭔가 김치 공장을 하겠다. 여기를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지역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그 고정관념?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이 앞섰었죠. 의욕만 네. 너무 많이 앞섰던 거였는데 그들과 같이 발걸음을 맞추는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예. 그걸 저는 조금 더 빨리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역에 오셔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좀 마음이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저도 그때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멘토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평창 읍장님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공무원분이요? 네. 이제 뭐 이제 외지에서 기업을 이제 하겠다고 오니까 네. 또 빨리 그 포기하고 갈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많이 도움도 주셨어요. 그게 네. 바로 지역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그분께서 물론 이제 공무원이었고 지역 활성화를 또 하기 위해서 그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평창군의 또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또 기업이 안착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또 했었을 거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단순히 돈 벌려 온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다가 네네. 하나하나씩 지역에 또 뭔가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이 신뢰감으로 이제 쌓여졌겠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네. 어떻게 좀 예, 봐야 그 돼요? 과정들을 보시면 예. 실제로 원료를 수급하고 하는 게 이제 계약 재배를 통해서 가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이 굉장히 뜁니다. 네. 굉장히 싸게 들어올 때도 있고 너무 네.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그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게 첫 단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언제 사고 언제 저걸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이제 몸으로 체득하시고 예. 그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일단은 저기 고용이 되시니까. 예. 근데 고용이 되시는데 초기 단계에는 되게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어르신들에 맞는 일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눈이 하나하나 이제 넓혀지시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 공장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수출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해썹 시설 같이 굉장히 비싼 시설을 갖춰놨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통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갖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해썹 인증을 받아서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이죠. 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어떤 것이 나오든 이 우리 정민서를 그리고 이게 꽃순이를 통하면은 외부로 그 판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꿈이 이제 꿈을 그때 5년 전에도 이제 이제 파워포인트에다 이렇게 난 이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여쭤보고. 좋습니다. 예. 예. 그럼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론 출발은 준비 단계도 좀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좀 겪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럼 기업이라는 것은 존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는 어떻게 극복을 좀 하셨어요? 다들 제가 그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예. 사회적 기업은 사실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내가 벌어서 또 그만큼의 또 이익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해서 자선 사업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저희 현재 뭐 이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저희 회사는 매달 15일이 그 김치를 그 사회적 약자들한테 나눠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걸 자선 사업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사회 환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그 사회 약자들을 고용을 하는 것 또한 또 사회 환원인데 그렇죠. 그걸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2, 3년 동안 제가 쌓아놓은 신뢰 또 그 신용도가 결국에는 제가 힘들었을 때 다시 한번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또한 마찬가지고 지역은행을 활용을 한 것들이 또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평창 꽃순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매개로 해서 그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 또 그 근로자들 또 거기에서 또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까지 한 묶음으로 지금 돼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교수님, 이 평창 꽃순이가 지금 성장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좀 꼽는다면 좀 정리를 어떻게 보시죠? 제일 큰 것은 물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창업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지역에 대한 그 마인드, 지역 자원을 갖다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꿈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역을 갖다가 그렇게 바꿔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꿈과 그게 잘 조화돼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조화를 계속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것이 이제 체험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때는 이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근데 그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 주도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기반을 소위 이제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것, 그다음에 제도적인 그런 기반을 갖춰가는 것도 역시 관의 역할입니다. 관의 역할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도와주는 이제 멘토 같은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걸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옆에서 권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제일 뭐 중요했던 건 본인의 생각이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분이 필요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 또 성공 요인이 있었는데 뭐 앞서서도 교수님 얘기했지만 정민서 대표가 꿈꾸는 뭐 또 플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꽃순이 문화타운까지 설립을 해서 뭐 식품 체험 아까 6차 산업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본인이 꿈꾸시고 있는 포부는 어떤 부분으로 목표를 잡고 계세요? 지역 연계 프로그램 이죠. 결국에는 뭐 김치 체험, 재미있는 김치 체험이라든지 뭐 향토 음식 체험이라든지 뭐 유기농 농산물 뭐 그 수학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오대천 물놀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역 사업이라는 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거고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와서 노동을 파는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단순한 노동을 파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끌어 나가고 또 기업을 자기가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포부들이 있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도 꽃순이 김치에 가면 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싶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해외 시장까지도 지금 현재 한라 시장을 지금 뚫고 있고요. 어디요?
할랄 시장. 아, 할랄 시장. 예, 이슬람 쪽. 예, 새로운 사실 해외 진출인 거죠. 물론 네. 지금 저희가 미국, 호주, 뭐 베트남, 태국까지 수출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일반적인 수출보다는 뭔가 또 새로운 수출을 이끌어 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기업이라 하면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라 네. 젊은 친구들이 나의 생각을 팔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뭐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꿈이 상당히 크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원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근데 평창 꽃순이가 기업 가치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까 이제 어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초반부에는 1년에 10억 하기도 너무 힘들었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물론 작년 매출액은 그거에 뭐 5배가 물론 뛰었고, 예. 지금 현재 올해 목표액은 초반부에 시작했던 10배 목표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요? 딱 10년 만에 10배가 큰 회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참 그게 꼭 매출이 높아지는 부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어떤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모델로서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그러면 이 그 평창 꽃순이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영향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요즘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귀농 귀촌을 가서 어떻게 잘 좋아할 것인가. 네. 근데 그 아주 큰 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신뢰를 쌓아가는 것, 주민들과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네. 그다음에 지역에는 자원이 참 널려 있더라. 네. 그 자원들을 어떻게 잘 기획해서 디자인, 그리고 이제 정말 디자이너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포장재 하나를 디자인하더라도 그런 디자인 개념들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그런 필요하고. 것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이름을 보시면은 기업의 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을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고, 예. 그 기업가 정신을 갖춘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지역에 육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유치해 올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네. 지역에 있는 것을 육성을 해야 된다. 네. 그 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인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역 내에서 자꾸 키워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이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민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의 각자가 자랑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겠지만 네. 또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저처럼 뭐 고냉지 김치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서 나는 메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자 가지고 이제 감자 부침을 하는 그런 네. 체험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농산물 그렇죠. 위주의, 그리고 자연을 활용한 이런 것들로 결국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기업에서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예. 그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조금 더 그러니까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걸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공생할 수 있는 지역 기업으로서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뭐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다양한 아까 이제 플랫폼 기업 이런 거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김치 생산이라고 하는 제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문화적인 콘텐츠까지도 네. 아우르는 어떤 거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의 그 포부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6차 산업의 주안점을 가지고 예. 이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실현하고 또한 그거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사회, 그러니까 기업을 만드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심점으로서의 기업,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 교수님, 근데 성공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기대만 자꾸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렇게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실까요? 우리 그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에서 자립을 하려면은 지역이 토대가 돼야 됩니다. 네. 왜냐면 외부에는 없는, 다른 이제 수도권에는 없는 그것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산재해 있는 거죠. 네. 그걸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 그건 결국 우리가 역량을 키우는 일들이고, 네.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내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우리가 지역 인재가 왜 필요한가? 그 지역 인재를 순환시킨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젊은이들이 기꺼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이 큰다면, 그럼 네. 젊은이들이 굳이 비싼 수도권에 가서 일자리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역 내에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균형 발전, 아까 말씀하신 효과적인 균형 발전의 틀을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장담처럼 우리 평창 꽃순이를 비롯한 우리 강원도 내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 발전의 이익을 담당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지역이 가진 자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를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2탄, 3탄에서 계속해서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